그리고 혼란에 휩싸인 것은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는 12년 전 반정부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이 시작된 곳이자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가 성공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식량 위기 등이 겹치며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수경 특파원, 최근 아랍의 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랍의 봄은 지난 2010년 12월 식량 가격 급등이 기폭제가 돼 촉발됐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랍의 봄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폭동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라마단을 기점으로 이라크와 이란, 레바논, 이집트 등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왔고요. 수단 등에서도 시위대가 연일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랍의 봄 당시와 많이 닮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래 보이네요. 튀니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튀니지 또한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을 견디다 못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현재 IMF와 협상 중인데요. IMF와의 경제 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노조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리와 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많은 튀니지 국민들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아랍의 봄 이후 12년 튀니지는 어떤 모습인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3시간여 달려가면 산 아래 도시 시디 부지드가 나타납니다. 다른 곳보다 풍부한 수자원 덕에 튀니지의 채소 공급처로 유명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은 지난 2010년 말 채소 상인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 자살로 역사가 바뀐 곳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으로 번져나간 아랍의 봄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 이웃한 알제리와 리비아, 이집트는 물론 북아프리카를 넘어 중동의 요르단과 이라크, 쿠웨이트, 멀리 예멘까지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مخلوع شيء من الثورة، جرح الثورة وشهداء الثورة قائمات تباعت وتشريت بالفلوس. يعني نعرف برشا اللي شاركوا في الثورة وتضربوا وتجرحوا وتوقفوا مخلوع شيء. 부아지지의 분신 이후 혁명을 이끌었던 칼리드 씨. 식량과 일자리를 원했던 당시 혁명이 정치인들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بالتوازن الجهوي ونادوا فيها بالتوزيع العادل للثروة ونادوا فيها بشعارات ذات مضمون اجتماعي واقتصادي ولم تكن أبدا الحريات فيما بعد.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튀니지 국민의 40%는 혁명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혁명 이후 10여 년, 오히려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팍팍해졌습니다. 10 سنوات كانت عجاف ما زاد الفقير إلا فقرا وما زاد الغني إلا غناء هذا في 10 سنوات. 빵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깁니다. 튀니지는 빵을 주식으로 하지만 밀의 70% 이상을 수입합니다. 이 가운데 50%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튀니지의 밀가루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وصلت سكرت ما جاتش الفرينه نتاعها اللي هي هذه قياس مونسات اللي هي نصف دعم فهمتني فالضغط زاد علينا فالمشكله اللي نعانوا منها تو انه الطلب اكثر من العرض. 지중해의 일몰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 펼쳐집니다. 북아프리카의 산토린이라고 불리는 튀니지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았던 관광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나나 싶더니 이제 다시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40만 명 이상이 관광 분야에 종사합니다. خبزة ما الناس تلوج عليها بالصف الكوشه فهمت والعباد جيعان وتوريست ما ثماش اقتصاديا. 이 같은 고달픔은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위로 공항과 물류가 모두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الإضراب اليوم جاء شوية معناتها بعد وقته مي خير من يبلاش. 튀니지의 정치 상황도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지난해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 해산을 선포한 데 이어 최고사법위원회도 해체했습니다. لكن هذا لم يحصل والأزمة تعمقت أكثر وتونس الآن مهددة بالإفلاس والأزمة المالية أزمة غير مسبوقة. 독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바로잡아줄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겁니다. ونحن نؤمن به ولكن قدومه مازال ننتظره وما زلنا في الدرب والمسار نحو هذا الرابح. 이처럼 나라 안팎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회복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점은 튀니지엔 기회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행사들이 튀니지에서 열리는 이유입니다. We have a position, a unique position in the world. We have Europe from 1 hour by aircraft. We are in Europe, and under us we have Africa.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또 한 번의 식량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10여 년 전 아랍의 봄은 민심이 어느 때 가장 폭발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튀니스에서 오수경입니다. 아니 얼마나 힘이 들면 튀니지 국민의 40%가 혁명을 후회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걸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이제 당시 아랍의 봄은 이제 빵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뭐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랍의 봄의 단초가 되었었던 보아지지 청년의 분신 자살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취업을 하지 못해서 노점상을 하고 그리고 단속 나온 경찰한테 걸려서 뭐 물품을 뺏기고 뭐 뇌물도 요구당하고 그리고 구타까지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분신 자살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괜찮아졌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여전히 그러네요. 청년 실업률은 40%. 똑같고. 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 민주주의가 그래도 실현이 됐다는 건데 그마저도 지금은 이제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여기다가 더 큰 문제는요. 이게 튀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에콰도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식량이 품귀 현상 있고 거기다가 물가가 폭등하니까 경로한 상태에서 거리로 뛰쳐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도미노 현상처럼 정말 국가 부도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자,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들을 다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식량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에너지며 식량이며 모두 러시아의 볼모로 잡힌 듯한 기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는 그 아돌프 히틀러가 1941년에 그 러시아를 침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당시에 레닌그라드시를 봉쇄하고 900일 동안 포위하면서 식량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7일 국제경제 포럼에서 이 식량 위기의 어떤 원인은 서방 국가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탓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책임 공방이 그 진행되면서 식량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이제 저개발 국가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저개발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 글로벌 경제하에서 그 여파가 이 선진국에게도 전파된다는데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예.